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엇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 음악의 이론을 배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악기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이제 처음으로 음악을 접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연주를 이제 밖에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나도 색소폰 배우고 있었는데 포기했다. 나도 기타를 배우고 있었는데 포기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여쭤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하셨는데, 보통 뭐 한 1년 또 2년 이 정도로 하셨는데, 왜 포기를 하게 됐냐면, 이제 그 스케일 연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악 이론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음악 이론이 들어가면 음악 이론을 쫓아가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악보를 보고 뭐 계명을 보고 이런 정도까지는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조표라든지 이런 이제 또 관악기를 하려면 이제 2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2조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못 잡고 이해를 못 하고 또 스케일 연습을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론, 특히 이론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뭐 그 이론 같은 거 굉장히 쉽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연주를 잘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나는 이론이 전혀 어렵지 않아. 또 나는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줘서 이제 쉬워. 이런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너무 따라가기 힘들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포기하시지 말고 어떤 순서대로 배우실 건지 마음을 가지시고 배우시도록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음악 이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뜻 따라가기가 힘든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가 생기면 어떤 취미로 또 악기를 배우시려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부 활동을 못 하시고 그냥 집안에서만 그냥 홀로 학원에도 못 가고 배우시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혼자서 배우시다 보면 소셜미디어 같은데 이제 접속을 해서 그 강좌 같은 거를 이제 듣고 배우시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배우시면은 이제 뭐 좋지만, 그 체계적인 것을 찾기가 또 이 초보자분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어떤 순서대로 배우는 것이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본인들이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달라지겠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맨 처음 그 책을 이제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 어떤 기술을 관한 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책들이 읽고 그 내용을 배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선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책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게 뭐에 해당되냐면 악보예요, 악보. 그죠? 악보에 있는 기호, 음표라든지 쉼표라든지 숨표, 이런 것들을 배워야 이제 그 책을 읽을 수 있겠죠. 그 악보를 읽어야 돼요.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노래를 이제 연주하거나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악보 보는 법을 배우시고, 자, 악보 보는 법을 배우실 때도 이제 그냥 배우시는 게 아니라 일단 피아노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배우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저도 음악을 처음에 접할 때 피아노라는 원리도 모르고 어떤 뭐 그런 음을 그냥 그 악보상에서만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악보에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음 높이라는 것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게 있는데 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어떤 음이 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근거로 해서 흰 건반은 무엇이고 까만 건반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일단은 근거로 해가지고 배우시면 좋죠. 자, 피아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온음은 무엇이고 반은 무엇이다. 자, 온음과 반음 사이에 이제 어떤 내용을 알고 나면 이제 조표가 있죠, 조표. 우리가 이제 그 악보상의 맨 앞에 조표라는 게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그 조표를 보면 샵이라는 기호와 플랫이라는 기호로 이제 돼 있어요. 그 샵이라는 기호는 이제 반음을 올린다는 거. 플랫이라는 기호는 반음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반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피아노에서 쳐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피아노의 흰 건반과 흰 건반 사이에 온음이라는 게 있고 또 반음이라는 게 있고 또 까만 건반과 흰 건반 사이에 반음이다.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조표에는 또 그 플랫이 몇 개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그 플랫이 위치하는 음이 어디다.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C키다. 우리가 키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조, 단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조, 단조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걸 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장조, 단조라는 거는 우리가 노래방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노래방에서 이제 반주를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따라 부르다 보니까 너무 반주가 높아서 내 목소리가 따라가질 못해요. 어떤 거 부르다 보면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그 노래방에 있는 리모컨 가지고 음을 낮춰요. 그죠? 음을 낮춰서 부르다 보면 편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 음을 높이가 이제 그 음의 높이가 이제 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키라 그러죠. 키를 높여라, 키를 낮춰라. 거기 이제 단조가 있고 장조가 있고 그 장조와 단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C 장조다 그러면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피아노에서 까만 것만을 안 건드리고 그냥 흰 것만만 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C 장조가 너무 나한테 높다. 그러면 키를 낮춰야 돼요. 그러면 한 음 내지 두 음을 낮추게 되는데 만약에 두 음을 낮추게 되면 A 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쓰게 되죠. C, B, A 이렇게 되니까 A 키가 되면 파, 도, 솔 이 파, 도, 솔 음에 이제 해당되면 샵이라고 해서 반음을 올려요. 반음을. 그래서 도, 샵, 파, 샵, 솔, 샵으로 이제 연주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에서 이제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까만 건반, 이제 도, 샵의 까만 건반, 그 다음에 파, 샵의 까만 건반, 솔, 샵의 까만 건반을 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음이 나오면 무조건 샵을 치게 되죠. 그게 이제 장조라는 것이고 단조라는 것을 이제 뭐 이렇게 조를 의미하는 건데 그 장조나 단조, 그 다음에 이 샵 A 키에는
네, 샵이 왜 3개가 들어가는지, 샵이 왜 파도솔에 가서 붙는지, 이것들은 제가 따로 강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조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표를 이제 보시고 왜 샵 AK에는 샵이 3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도솔에 왜 샵이 들어가는지, 또 D키에는 파와 도에 샵이 붙는데 왜 그렇게 붙는지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 강의가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카드에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그 강의를 또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표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제 그 악기를 다루시는데 좋아요. 이제 그 각 키별로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눌러서 연주를 하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스케일 연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스케일에 대한 구조, 조에 대한 구조와 반음, 온음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악기든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고 이제 배우시기 쉽게 돼요. 그래서 악기 중에는 우리가 현악기가 있고 관악기가 있잖아요. 근데 현악기는 이제 줄이란 말이에요, 줄. 우리가 기타도 줄이고 첼로도 줄로 돼 있고 피아노도 줄로 돼 있어요. 그 줄의 길이에 따라서, 줄의 굵기에 따라서 음이 달라져요. 음 높이가. 그래서 줄은 짧으면 높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띵. 길면 둥. 그죠? 저음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타라든지 첼로의 원리는 뭐냐면 줄이 이렇게 이제 매달려 있으면 그 줄의 그 길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눌러서 줄의 길이를 조정시켜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줄의 길이를 내가 어떤 규칙적으로 한 음간에 잡아서 한 음을 내든지 아니면 그 반만 잡아서 반음을 만들든지, 이렇게 현악기는 자유자재로 내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악기는 아시다시피 색소폰이라든지 클라리넷이라든지 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에 보면은 이 홀이 있잖아요. 그 구멍. 소리를 만드는 그 관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에 어떤 구멍을 얼마나 막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구멍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악기는 이 구멍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멍에 따라서만 음 높이를 가지고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악기라는 거는 2조라는 게 필요해요. 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색소폰을 배운다든지 트럼펫을 배운다든지 어떤 뭐 클라리넷을 배운다든지 그럴 때 이 내가 악보를 가지고 이제 불면 그 피아노랑 같이 연주를 하잖아요. 그럼 피아노가 보는 악보, 내가 본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토 색소폰이다 그러면 색소폰이 보는 악보가 키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악보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악보를 조를 바꾸는 걸 2조라 그래요. 그 2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2조를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스케일 연습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케일 연습도 되고 2조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악보를 빨리 보는 법. 물론 이제 그 정도로 막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악보를 빨리 볼 수 있는 이제 그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 음표는 지금 이 계명이 솔이구나. 이 음표는 도구나. 이렇게 딱 그 악보를 보자마자 그 악보에 우리가 글자를 딱 보자마자 주르륵 읽어가듯이 악보를 보자마자 계명을 빨리 볼 수가 있게끔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악보를 이제 연습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스케일까지 다 연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조도 만들어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전공자라 그러고 그다음에 프로라 그러잖아요. 그 프로들은 물론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음을 딱 하자마자 이 음의 높이를 딱 알고 그 자리에 가서 탁 누르고 막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천재들도 있어요. 그런 천재들이 우리가 아닌 이상에는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천재들이 하는 수준까지 가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스케일 연습이나 악보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함으로써 아주 이제 쉽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말이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냐, 이제 악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우선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기초적으로 이제 음표,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글자를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조표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악보를 빨리 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음악의 이론을 아시고 이제 연습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악기를 제대로 연주를 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제 말씀이 굉장히 두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악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좀 어느 이렇게 정도로 순서로 흘러가는지,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조표라든지 이게 조표가 뭔지, 키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그냥 배우시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이 뭐다, 그 다음에 2조가 뭐다, 이런 이론을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두서가 없어요, 어려워요, 이런 의견도 써주시고요. 또 어떤 것을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질문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 또 의견도 나눠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